여러분,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 밀러. 낡은 어선 위에서 물살과 싸우던 아버지, 바느질 바늘로 가족을 지탱하던 어머니, 밤새 택시를 몰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오빠. 그 평범한 풍경은 매일 반복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소피아의 귀에 들려온 전자음의 파도, 그 위에 떠오르는 낯선 한국어 가사 한 줄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언어지? 반복되는 신디사이저 리듬, 반복되는 후렴구가 소피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언어를 배울 것이다. 그 도전은 낮에는 코드의 오류와 씨름하게 했고, 밤에는 DJ 부스 뒤에서 헤드폰을 벗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런던의 한류 문화센터까지 왕복 6시간, 눈앞에 놓인 한국어 교재 앞에서 소피아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여권 하나로 꿈꾸던 한국행 비자를 손에 넣었을 때 그 설렘의 크기는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여기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확신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부터 소피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회와 도전, 변화와 기적이 한데 어우러진 한 가족의 감동 실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매일이 조용하고 안전했었어요. 하얗게 칠해진 작은 집들이 좁은 오솔길을 따라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죠. 조그만 정원에는 화사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답니다. 좁은 길을 따라가면 바닷가가 나오는데 바닷바람에 갈매기 울음소리가 실려왔었죠. 이곳이 바로 12살 소피아 밀러의 집이었어요. 매일 아침, 소피아는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났었어요. 포근한 이불에서 살며시 빠져나와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곤 했죠. 잿빛 파도가 밀려와 부드럽게 모래사장에 부서졌었어요. 수평선 위로 해가 고개를 내밀면 분홍빛과 주황빛이 부드럽게 하늘을 물들였답니다. 소금기 어린 공기가 혀끝에 느껴지는 것만 같았었죠. 아빠 도와드려야지. 저 혼잣말로 속삭이며 조심히 일어났었어요. 아빠는 매일 작은 배를 물가에 밀어 넣으셨고 짙은 파랑색 재킷을 입으셨었죠. 저는 부두 끝에서 노를 저어 물살을 가르는 아빠의 모습을 지켜봤었어요. 오후가 되면 아빠는 싱싱한 고등어와 청어 한가득을 들고 돌아오셨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엄마 에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원을 굽어보는 창가에 재봉틀과 원단을 놓아두셨었죠. 부드러운 천 위에는 알록달록한 무늬가 하나씩 새겨지고 있었어요. 재봉틀이 윙윙 소리를 내며 돌고 있을 때 햇살이 천 위에서 반짝였었죠. 그 부드러운 리듬이 저는 참 좋았답니다. 방과 후에는 오빠 루카스가 택시 운전하러 나갔었어요. 루카스는 16살이고 마을에 있는 유일한 택시를 운전하셨죠. 빵집, 우체국, 작은 식료품점 앞까지 사람들을 태우곤 했었어요. 노란 택시 문이 열릴 때면 삑 소리가 났고 마을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안녕, 루카스! 라고 외쳤었답니다. 이런 일상이 평화로웠지만 늘 똑같아서 가끔은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친구 미아가 문을 두드렸었죠. 소피아야, 얼른 내려와. 해변 클럽에 음악이 나온대. 음악이라니, 해변에서? 저는 망설였었어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아가 제 손을 잡고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었죠. 우리가 들어간 곳은 바다를 향한 큰 창문이 있는 낮은 하얀 건물이었어요. 안에는 별들이 깜빡이는 것처럼 형형색색 불빛이 춤추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춤을 추고 있었죠.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음악의 리듬이 바뀌었는데 그건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죠. 일정하고 깊은 신스비트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소피아가 모르는 언어로 노래하던 그 목소리는 멜로디 위를 파도처럼 넘나들었죠. 이게 무슨 언어야? 저는 큰 소리로 미아에게 물었었어요. 모르겠어. 미아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근데 반복되는 단어와 멜로디를 들어봐. 마법 같지 않아? 가슴 한가득 전율이 느껴졌었죠. 그 반복적인 멜로디와 낯선 가사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저는 빛을 향해 얼굴을 들고 눈을 감았답니다. 호기심도 들고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떨리기도 했었죠.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솟아올랐어요. 이 언어를 꼭 배워야겠어요. 제가 작게 읊조렸었죠. 그 말이 클럽의 불빛 아래에서 메아리치고 밖에서는 파도가 부서졌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조용한 마을에서의 삶이 전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영락없이 잠이 오지 않았었어요. 머릿속에는 그 신기한 노래와 낯선 한국어 단어들이 밤새 맴돌고 있었죠. 마침내 저는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와 주방 식탁에 노트북을 켰었어요. 차가운 화면 불빛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맴돌게 한 뒤 한국어 배우기 초보용을 입력했었죠. 몇 분 만에 밝은 미소를 띤 친절한 선생님 영상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거실 거울 앞으로 가서 인사를 따라했었죠. 안녕하세요. 제 모습이 깜빡이며 거울 속에서 인사를 되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씩 반복하며 연습하고 있었어요. 다음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며 생크 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저도 허리를 살짝 굽혔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음절들이 제 혀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입술 위를 부드럽게 구르던 느낌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는 I love you라는 뜻이었죠.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었습니다. 사랑해요. 뺨이 얼얼할 정도로 반복했더니 심장이 두근거렸었죠. 어둠은 창문 너머로 밀려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멀리 바닷가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었죠.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어요. 이 비밀 연습이 설레고 새로웠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계단 위로 계란 볶는 냄새가 올라왔었어요. 저는 허겁지겁 부엌으로 달려가 청바지 허리에 손을 닿고 평소처럼 보이려 애썼죠. 아빠는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접어놓고 계셨고 엄마는 우리가 좋아하는 파란 머그잔에 차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빠 루카스는 핸드폰으로 숫자를 누르며 오늘 밤 택시 노선을 계획하고 있었죠. 소피야, 아침이네. 아빠가 안경을 내리며 말씀하셨어요.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빠라고 대답하고 한국어 배우고 있다고 말할 뻔했는데 멈췄죠. 대신 일찍 일어났어요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루카스가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어요. 요즘 거울 앞에서 많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연습하는 거야? 엄마는 제 앞에 토스트 한 접시를 놓아주셨습니다. 한국어예요. 어젯밤에 수업 영상 좀 봤어요. 아빠가 살짝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언어인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를 배워야지. 머릿속에선 그 단어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음절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죠. 달라요. 제가 자신 있는 척 말했었습니다. 저 그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요. 말하고 느끼고 싶다고요. 루카스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노래가 좋긴 하지만 여기서 한국어가 무슨 소용이야? 우리 마을에 한국어 쓰는 사람도 없는데. 엄마는 아빠 재킷 소매를 다리미질하며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기회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 오지. 우리도 고기 잡고 바느질하고 택시 운전하잖아. 한국이 널 위해 뭘 해줄까?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숨을 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밝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회요. 제가 작고 단호하게 말했죠. 언젠가 우리 마을이 한국과 교역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문객들을 위해 통역할 수도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분들께 우리 어망 쓰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대신 그분들의 문화를 배울 수도 있고요. 아빠는 팔짱을 끼셨습니다. 그건 좀 더 큰 아이가 꿈꾸기에 어울리는 얘기다, 소피야. 저는 아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결심했어요. 매일 아침 이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매일 밤 다른 수업 영상을 볼 거예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교차했었어요. 그들의 의심이 눈빛에 어른거리면서도 놀라움이 함께 보였죠. 이러다니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제 결심이 의심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방을 챙기고 학교로 향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심장이 콩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신스 리듬 소리가 신발 밑에서도 들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다시 그리고 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문화 동아리 팻말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을 회관 코르크보드에 붙어있던 그 종이를 보자 손이 떨리면서 동아리 리더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탭을 뜯어냈었죠. 일주일에 2번, 저는 3시간씩 기차를 타고 시립 도서관까지 왔었어요. 같은 길이라도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기차역으로 향했었습니다. 아직 플랫폼은 어두웠고 등불이 반딧불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작은 배낭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공책이랑 필통, 한국어 단어장을 담은 앱이 깔린 핸드폰이 들어있었답니다. 기차가 칙칙폭폭 출발할 때 흰 안개 같은 논밭이 창밖으로 스르르 지나가는 걸 보며 제 가슴이 뛰고 있었죠. 도착하니 도서관 높은 창문이 아침 해를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12명쯤 되는 학생들이 낮은 탁자 주위에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알록달록한 책이랑 간식이 수북했었죠. 동아리 리더이신 김 선생님께서 활짝 웃으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서울에서 공부하셨다면서 한국 역사와 예술 이야기를 하실 때 눈빛이 반짝였었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어요. 저는 삼키듯 대답했었어요. 한국이 저한테 희망과 새로운 꿈을 줬습니다. 혀끝에는 어색했지만 가슴속에는 진심이었죠.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셨던 걸 기억해요. 처음 몇 번의 모임은 낯선 소리와 얼굴들로 정신이 없었었어요. 우리는 한글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이 마치 작은 그림 같았죠. 감사합니다. 안녕, 주세요 같은 기본 표현을 연습했었어요. 노트에 단어를 적고 조용히 반복하며 스스로 테스트를 했었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에게 다 자랑했었어요. 거실에서 즉흥적으로 K-팝 댄스 쇼를 열며 비트를 따라 빙글빙글 돌고 발도 굴렀죠. 계속 연습하며 간단한 동작을 보여드렸었어요. 여전히 가족은 의심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오빠 루카스가 한 번이라도 발을 구른 게 제게는 작은 승리였답니다. 다시 동아리에서 저는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K-팝 댄스 클래스를 기획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마다 튜토리얼 영상을 다운받아 한 장면씩 멈추고 동작을 정리했었죠. 마침내 수업날이 되자 노트북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저는 기본 동작인 슬라이드, 박수, 회전을 가르치며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한국어로 셌었답니다. 제 목소리가 자신감 넘치게 들렸었죠. 한국인에게 희망과 새로운 꿈을 주었다 말하며 다음 활동인 영화의 밤을 시작했어요. 도서관 조명을 어둡게 하고 서울로 떠나는 소녀의 영상을 함께 봤었죠.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는 장면에서 모두 킥킥 웃음이 나왔죠. 누군가 김치맛집을 돌려줘서 톡 쏘는 맛에 모두가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요.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가장 좋았던 장면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주인공의 결심이 제 꿈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죠.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주었어요. 가장 조용하던 친구까지 교복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제 마음속에 따뜻한 자부심이 퍼지고 있었죠. 매주 같은 길을 왕복했어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이제 기차 창밖 논밭이 텅 빈 풍경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도서관 문을 열 때마다 노트와 필통, 그리고 제 꿈을 손에 꼭 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은 희망으로 뛰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단어들로 가득했었죠. 그리고 언젠가 한국 땅 위에서 말하고 웃고 배우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제 영혼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졸업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됐죠. 매일 아침 캠퍼스 잔디밭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학생 게시판에 붙은 알록달록한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스마트 코리아 투어 인턴 개발자 모집, 지금 지원하세요.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어를 써볼 기회일까 싶었죠. 그날 저녁 전단지를 손에 들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스마트 코리아 투어 사무실은 제 마을에서 기차로 단 30분 거리였죠. 채용 공고를 유심히 읽어보니
창의적인 개발자를 찾습니다. 웹사이트 구축, 서울 파트너와 소통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필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절로 코딩하는 제 모습을 떠올렸었죠. 절에 대한 화려한 사진을 올리고 사진 밑에 짤막한 한국어 인사를 적는 장면이요. 이거다, 혼잣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어 공부한 2년간 경험과 문화 동아리에서 해왔던 프로젝트들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K-팝 댄스 수업을 기획했던 영화의 밤을 연 경험까지요.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었죠. 이틀 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스마트 코리아 투어 면접에 초대합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거울 앞에서 한국어 자기소개를 몇 번이고 연습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한국어 공부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 문장이 북소리처럼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개발자는 드물다는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었죠. 면접 당일, 저는 깔끔한 흰 블라우스와 진한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노트북을 간단한 배낭에 담고 기차에 올랐죠. 가는 내내 논밭과 집들이 영화처럼 지나가고 있었어요. 도착하니 스마트 코리아 투어 사무실이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죠. 로비에는 은은하게 커피 향이 퍼지고 있었죠. 접수 담당자분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소피아 씨 맞으시죠? 라운지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부드러운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물을 한 모금씩 마셨죠. 주변을 둘러보니 벽에는 한국 지도가 알록달록하게 그려져 있고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관광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으로 메모를 훑어봤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정장이 잘 어울리는 키 큰 남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 이선임입니다. 그의 한국어는 부드럽고 또렷했었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면접 중 이선임은 제 코딩 경험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문화동아리 현장 학습을 위해 만든 간단한 여행 플래너를 설명했었죠. 그리고 왜 이 인턴십을 원하는지 질문하셨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스마트 코리아 투어를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로 여행자를 안내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고 했죠.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죠. 마지막 질문은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어로 여행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제게는 중요하고 뜻깊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끝까지 마쳤습니다. 이 선임님의 눈빛이 환해지시더니 한 번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소피아 씨.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개발자는 정말 드뭅니다. 채용합니다.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졌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개발자는 드물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돌아오는 기차 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꺼내들고 가족에게 바로 연락했죠. 엄마, 아빠, 루카스. 인턴십 합격했어요. 기쁜 나머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가쁜 숨을 내쉬셨고 아빠는 우리 딸이 해냈구나 하고 환호하셨죠. 루카스조차 잘했어. 세계 여행자라고 감탄해줬어요. 눈을 감고 스마트 코리아 투어에서의 첫 출근 날을 떠올렸습니다. 미래가 환하고 약속으로 가득한 느낌이었죠. 이상한 노래에서 시작된 여정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이제 저는 인턴 개발자로서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찾아오는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일 거예요. 비자 승인 이메일을 본 그날 아침, 제 손가락이 다운로드를 누르며 떨리고 있었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나왔다는 알림이었는데요. 사실 몇 달 동안 저축하고 공부하고 꿈꿔왔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침대 옆에 덩그러니 놓인 빈 여행 가방을 쓰다듬었죠. 이제 새로운 무대야. 속삭이듯 제게 다짐했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제 마음도 함께 정리되고 있었어요. 처음 여행 플래너 코드를 짰을 때 입었던 좋아하는 맨투맨을 조심히 접어 넣었고 잘 지냈어요. 어디 가요?
감사합니다. 같은 한국어 문장들이 가득한 노트도 챙겼습니다. 가방 지퍼를 올린 뒤 한참을 멈춰서서 바라보았었죠. 제 방과 마을, 그리고 익숙한 옛날 삶은 모두 뒤로 한 채. 저는 모르는 것들로 가득한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택시가 조용한 거리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어요. 손잡이를 꼭 잡은 채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지하철 표지판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 주문할 때 말이 막히지 않을까? 사진으로만 보던 도시에서 낯선 사람들을 안내할 준비가 됐을까? 그럴 때마다 난 준비됐어 라고 제 자신을 다독였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부드러운 한국어 안내방송이 귓가를 감쌌습니다. 도착홀은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 아래 환한 조명이 가득했어요. 가족이 포옹하고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출장객들은 휴대폰을 두드리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밀며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었죠. 여권에 환영하는 의미의 웰컴 도장이 찍혔을 때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안도의 숨이 작은 구름처럼 입술을 떠나갔습니다. 짐을 찾고 자동문을 통과하자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죠. 공항 밖에 나오자 소량기와 길거리 음식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파란색, 빨간색 네온 사인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다시금 속삭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무대야. 떡볶이 한 입 맛보는 상상이 혀끝에 달콤하게 다가왔습니다. 첫 실전은 지하철에서 시작되었어요. 터치스크린 기계에서 티머니 카드를 샀었죠. 화면에는 한글과 영어가 번갈아 반짝였고 게이트에 카드를 대고 들어가자 전동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좌석은 알록달록 패턴으로 덮여 있었고 안내방송은 두 언어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 논밭이 고층 건물로 바뀌고 벚꽃이 강을 따라 늘어선 풍경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있었죠. 서울 종로구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주인 아저씨께서 고개 숙여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규칙과 동네 정보를 정리한 바인더를 가리키셨고 저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 좁은 골목 위로 등이 있고 생선 구이와 얼큰한 국물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안내와 통역 업무가 시작되었어요. 피곤한 얼굴로 로비에 모인 여행자들에게 저는 활짝 웃으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오늘 안내 도와드릴게요. 돌담길을 따라 북촌 한옥마을까지 이끌며 굽은 기와집을 가리키고 간단한 한국어와 영어로 그 역사와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언어를 바꿀 때마다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택시 예약, 식당 전화, 광화문 광장에서 K-팝 플래시몹 연출까지 모든 일이 하나하나 저에게 놀라움이었답니다. 지하철을 타고 카드를 찍으며 친절한 시민들에게 길을 묻기도 했고 간판과 메뉴를 읽으며 길을 잃기도 했지만 늘 누군가가 친절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밤이 되면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지하철 잘 탔어요. 그들은 답장으로 응원의 이모티콘을 보내주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집 앞 어망을 손보시던 아빠와 재봉틀 소리가 들리던 엄마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제 고향이 그립지만 이제 저는 두 세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이곳에서 저는 왜 왔는지를 실감했었고 매 도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이 하나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죠. 이제 새로운 무대이고 여기서 반짝이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매일 밤 저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영국에 있는 가족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었어요. 화면에는 아빠의 주름진 얼굴, 엄마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루카스의 장난기 어린 입꼬리가 환하게 비춰지고 있었죠. 핸드폰을 살짝 돌려 명동의 분주한 거리를 보여드렸어요. 밤에도 네온 사인이 반딧불처럼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엄마, 보세요. 자정인데도 가게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고 웃었어요. 그리고 모퉁이에 줄을 지어 선 전기 택시를 가리키며 루카스, 이거 운전한다고 상상해봐. 하고 말했었죠. 루카스는 경적을 흉내내며 빵 하고 소리를 내는 척했고 스피커 너머로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멋지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빛도 에너지도 우리 마을과 완전 달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넓게 펼쳐진 한강 쪽으로 돌렸었습니다. 유리 마천루 사이로 한강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아빠,
바다 대신 강가 투어를 안내해 보시겠어요? 해안 어디서나 길을 잘 아시잖아요. 아빠는 제 화면 속 물길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미소 지으셨어요. 처음으로 의심의 눈빛이 아닌 기대하는 얼굴이었죠. 반짝이는 빌딩 사이로 작은 배를 이끄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가족이 영국 여권과 한국 비자를 신청하도록 도왔죠. 함께 날짜를 세어가며 기다렸었죠. 저는 인천공항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며 문이 열릴 때마다 가족을 찾고 있었답니다. 문이 열리자 아빠, 엄마, 루카스가 한꺼번에 저를 꼭 안아주었죠.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는데 기쁨의 작은 빗줄기 같았어요. 우리 딸이 꿈을 쫓지 않았다면 여기 올 수 없었을 거야. 아빠는 흥분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빠 손을 꼭 잡고 눈물 사이로 환히 웃었어요. 우리는 경기 지역의 아늑한 아파트를 구했어요. 서울과 인턴십 장소에 가깝고 아빠가 호숫가에서 배 투어 연습을 하시기에도 좋은 곳이었죠. 새 집 안에는 박스가 가득했어요. 엄마의 원단과 재봉틀, 루카스의 택시 자격증, 그리고 바닷가 작은 집 사진 액자가 예쁘게 놓여 있었죠. 엄마는 바로 한복 만들기 수업에 등록하셨어요. 밝은 분홍 저고리를 입고 비단 위에 고운 무늬를 수놓는 법을 배우고 계셨죠. 집에서 바느질하던 모습이 떠오르면서도 색감과 스타일이 한층 화려해져서 저까지 뿌듯했답니다. 루카스는 전기택시 시험에 합격해 지금은 서울의 궁궐과 쇼핑가를 관광객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한국어 문장도 가르쳐준다며 뿌듯해하네요. 왜 한국을 선택했냐고 물어보면 여전히 웃음이 터지지만 모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집 근처 호숫가 시장에서 어촌 투어 가이드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목선에 손님을 태우고 아침 안개가 물 위에 피어오르는 모습을 설명하셨죠. 현지 어종에 대해 한국어로 부드럽고 자신감 있게 설명할 때마다 제가 인턴십 첫 면접을 통과했을 때 느꼈던 자부심을 떠올리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스마트 코리아 투어에서 정규 개발자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강이 보이는 환한 사무실에서 글로벌 관광객이 숨은 명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고 있어요. 매일 웃으며 코드를 작성하고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넣어 방문객이 편히 느끼도록 하고 있답니다. 제 책상에는 새로운 단어가 적힌 포스트잇과 가족이 경복궁을 함께 돌아다니던 사진이 가득 붙어 있죠. 매일 아침 저는 사무실에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한 영국 마을의 소녀였던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긴 기차 여행도 머뭇거리던 영상통화도 모든 도전이 값진 경험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꿈꾸던 삶을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회의 때 한국에 대해 영국과 비교하면 기회와 변화, 희망의 땅이라고 말하곤 하죠. 가족이 방문하면 한국은 도전, 기회, 꿈, 희망, 그리고 드라마틱한 영감이 언제나 우리를 이끈다고 따라 말해주시는데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함께 이뤄낸 것이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